아무래도 최근에 하락하는 비트코인 보면서 마음 졸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며칠 전에 비트코인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특정 가격선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이 얼마나 겁먹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100점 만점에 12점,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고요. 근데 바로 이 무서운 순간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굴리던 한 사람이 조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을 못 이긴다. 돈 굴리는 게 직업인 전문가가 왜 스스로 졌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한마디가 지금 바닥까지 떨어진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해서 끝까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의 스트라이브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 대표가 매트 콜이라는 사람인데 예전에 아주 큰 자산을 운영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동안은 비트코인으로 사업하는 회사조차도 비트코인 그 자체의 수익률을 넘기긴 어렵다라는 거고,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보통 전문가라고 하면은 내가 너보다 더 잘 굴려줄게 이러면서 돈을 맞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을 한 겁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사고 파는 것보다 그냥 비트코인을 사서 들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요. 자기 입으로 그걸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아예 규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허들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쉽게 풀면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최소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점을 비트코인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든 비트코인보다 더 벌지 못하면은 그거는 잘한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 못을 박은 거고요. 근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혹시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은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이미 그 전문가가 가장 어렵다고 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복잡하게 사고 팔지 않고 그냥 버티는 거,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럼 질문이 하나 남죠. 전문가도 이기지 못하는 그 비트코인이 지금 도대체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4년 만에 그 선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선의 정체는 200주 이동평균선이고요.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그 뜻은 간단해요. 약 4년치 비트코인 가격을 쭉 모아가지고 평균을 낸 선인데 4년이면 비트코인이 한 바퀴 크게 도는 시간이라서 이 선은 그동안 시장의 바닥 근처를 알려주는 역할을 자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이 선까지 정확히 내려와 버렸고 가격으로 따져보면은 약 9,300만원 부근이었고요. 한때는 더 하락해가지고 8,900만원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회복해서 9,700만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이 선에 닿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고, 과거에 이 선 근처에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크라켄이라는 큰 거래소가 이걸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은 이 선 근처에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 1년 뒤에 중간값 기준으로 113%가 넘게 수익이 났고 2년 뒤에는 313% 넘게 났습니다. 여기서 중간값이라는 거는 잘 번 사람과 못 번 사람을 쭉 줄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에 이어지려서 했다라는 거지 앞으로도 똑같이 된다. 이런 약속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영상 후반부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그 전에 지금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뉴스만 보면 온통 공포예요. 가격이 떨어진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돈이 빠진다, 다들 무섭다라고만 하죠.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이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상태로 들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팔면 손해인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서 조용히 벌어진 일들이 있어요. 가격이 뚝 떨어진 그 며칠 동안에 1조 원어치가 넘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콜드 스토리지로 옮겨졌고, 여기서 콜드 스토리지가 뭐냐? 인터넷을 아예 끊고 금고처럼 따로 보관하는 지금입니다. 보통 한참 동안 안 팔고 묻어둘 때 이렇게 옮기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팔고 있는 그 시간에 큰 손들은 오히려 조용히 사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코인베이스라는 큰 거래소의 한 임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기관이랑 정부 쪽에서 비트코인을 싼 값에 적극적으로 살려고 한다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합쳐서 놓고 보면은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200주선이라는 게 사실은 가격을 그린 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그린 선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선에 닿을 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또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산 사람들의 성적이 좋았던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죠. 정말로 이 선에 닿으면 무조건 바닥인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이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고, 실제로 2022년 이 패턴들이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은 이 선을 뚫고 더 아래로 내려갔었고요. 1년 가까이 그 밑에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거래소가 무너지게 되면서 가격이 지금 환율로 따져봤을 때 2,40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고점에서 약 77%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 같은 경우는 확률이 좋은 자리는 맞겠지만 보증된 바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가 여기는 무조건 바닥이다 이렇게 단정하면 그건 솔직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당분간은 크게 위로 솟지도 또 아래로 무너지지도 않으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횡보하는
오르락내리락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그 근거가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위쪽을 누르는 힘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얼마 전에 금리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뒀었고요. 분위기도 상당히 단단했었죠. 금리가 높으면 위험한 자산에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래쪽을 받치는 힘입니다. 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큰손들이 이 가격대에서 사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누르는 힘과 받치는 힘이 비슷하다 보니까 한동안은 박스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비트코인이 이 200주 선을 일주일 단위로 지켜내는 동안에만 이 흐름들이 유효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선이 일주일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깨진다. 그럼 2022년처럼 더 내려가는 그림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100조 원을 굴리던 전문가조차도 그냥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걸 이기기 어렵다라고 인정했었죠. 그 비트코인이 지금 4년 만에 처음으로 역사적 바닥선에 와 있고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할 때 큰손들은 오히려 조용히 사모으고 있었다는 사실들. 다만 이게 지난 2022년처럼 이 선이 깨진 적도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확률이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보증된 바닥, 무조건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지 않으신가요? 큰손들은 이렇게 계속 사모으는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 왜 지금 계속해서 파는 걸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유들 하나하나 파헤쳐드려 볼 예정입니다. 내일은 상승할 것 같고 한 달 뒤에는 더 많이 상승할 것 같고,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하락들이 나왔을 때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원래부터 상승 기대하고 하락을 외면하려는 경향들이 강한데,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달라지는데요. 내일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함께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훨씬 더 대응 자체가 신중하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알트코인 그리고 단기 타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단기로 접근하셨다면 단기적인 전략에 맞춰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수익 내면 익절하시고 팔고 나서 더 오르면 그냥 더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강한 매매 습관들을 키워 나갈 줄 아셔야 되겠죠.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